자, 좀 전에 유상증자 결정이 된 이후에 이 넥스트 거래에서 현재 10% 가까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 4x4. 아, 또 난리네요. 난리예요. 그 유상증자 내용을 좀 간략하게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과연 이게 이 주가의 하락이 그럼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모든 유상증자에 대한 가격은 운영 자금으로 쓰여요. 운영 자금. 그리고 확정 예정일은 12월 1일. 아직 기간은 좀 남아 있고 곧 예정 발행가액은 9,600원 정도로 좀 낮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가 나오면 일단 주가는 항상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은 악재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제가 저번에 한번 포바이퍼를 이야기를 해 드릴 때 이게 우리가 차트적인 뭐 어떤 분들은 뭐 "여기가 저점이다.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도 AI 섹터 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정치 테마로서 묶이면서 한번 급등을 만들어냈던 포바이퍼가 과연 이 저점 바닥이 어디서 나올까,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자, 매수 타점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해요? 그냥 매수 타점인 근거를 가지고 와라. 그 근거가 있어야지. 근데 일단 유상증자로 인한 하락, 이 10% 하락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들은 뭐 하한가도 가요. 그리고 운영 자금이라는 게 결국에 앞으로 회사의 좀 장기적인 플랜을 볼 때 결국 어느 정도 장기적으론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저번에 이 차트에 대한 분석을 해 드리면서 우리가 주봉상으로 좀 볼 때 아직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려면 이 박스권, 특히나 지금 오늘 나왔던 이 전저점 이탈이 나와야 이 떨어지는 칼날에 우리가 매수를 고민이라도 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전저점 이탈 현재 이 구간은 여러분들 절대 매도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번쯤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사실 구독자방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사실 주가가 한번 고점을 찍고 나서 이러한 뚜껑을 따는 모습들과 함께 주가가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안전한 타점은 여기 고점 박스권을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는 건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저점 바닥에서 매수하는 거 좋아하니까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포바이퍼를 좀 보고 이야기를 해 드려 볼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정확한 오늘 영상 진짜 중요하거든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에게 기대가 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저는 나왔다고 봐요. 자, 이게 지금 넥스트 거래에서 대략 전저점이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11,600원, 이 11,600원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주가의 가격이 대략 11,600원이면 이 정도, 네, 이 정도 라인까지 떨어진 거죠. 이 정도 라인까지 지금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 주가는 다시 한번 전저점이 이탈이 되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전저점 이탈이 되었는데 이걸 RSI를 봐야 돼요. 지금 주가가 하락했잖아. 근데 지금까지 하락 추세로 떨어질 때마다 그냥 반등에 대한, 물론 여기서 한번 RSI 저점에 대한 확실한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서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오긴 했어.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애매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상승에 대한 파동 그 이후에 기간적인 조정과 가격적인 조정이라는 게 같이 와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수급이 한번 터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저점이 이탈되는 이 구간에선 아마 내일부터 뭐 반등이 온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여기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시그널에 대한 우리가 매수를 할 만한 자리가 나올 겁니다. 집중해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기다리고 기다리던 포바이포에 대한 매수 타점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포바이포 같은 경우도 이 저점 바닥부터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너무나 이쁘게 나왔던 종목이고, 이 임펄스 파동이 나온 뒤에 고점 대비 저점 이어봤을 때 우리가 이 0.236 구간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절대 매수할 수 없다. 지금 딱 그 구간이 여기잖아. 그쵸? 우리가 이 키움 차트로 좀 보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예전에 갭상승을 이끌어냈던 여기 라인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는 한 3위일체라고 하죠.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떨어지는 칼날에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3위일체 구간이 딱 이 구간이에요. 아시겠죠? 절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제가 저희 구독자방에서 제 타점만 잘 따라오면 저는 앞으로 상승에 대한 추세 다시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저는 무조건 이 상승 파동에서도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말고 포바이포, 지금 유상증자 공시 하락
이거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정확한 타점들은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지금 많은 분들 아직 포바이포에 물려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포바이포의 포바라고 두 글자만 앞에 두 글자만 문자로 밑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포바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또 함께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 15년 전에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이제 깡통 차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 그때 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욕심이었어요. 욕심. 그리고 또 욕심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기준과 원칙만 잘 지켜나가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제 노하우들이나 이런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저와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자료들도 좀 공유 받으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조금만 공부를 하는 어느 정도의 성의만 보여주세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포바이포 제대로 된 타점들 잡아나가면서 이런 자료들 또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공유할 거니까 밑에 있는 번호로 포바 그리고 제가 드리는 타점들만 잘 따라오시면 저는 지금까지 고생하셨던 분들 분명히 수익 계좌 플러스로 바뀔 수 있다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지금 이제 뭐 포바이포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게 됐을 때 우리가 만약에 시장이 무너짐에 따라 가격이 또는 우리나라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그 시그널이 저는 이제 임박해 온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뭐 포바이포에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런 기간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나 하락장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하면서 이런 타점들 정확한 내용들 꼭 인지하고 저와 함께 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또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코스피 또는 나스닥 이 지수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최근 7월 31일에 분명 이렇게 고점을 찍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단계에서 분명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RSI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고점을 넘겼을 때 일반적으로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하락하는 그런 단계에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한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번 더 고점을 뚫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RSI는 또다시 하락이 나오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더블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자, 코스피 지수는 2017년도 그 코로나 직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도 이런 더블 다이버전스에 대한 확실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어떻게 된다? 거의 2896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네. 그 뒤에 또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정말 큰 폭의 하락.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런 고점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 코스피 지수에 따라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 나갈 때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확한 하락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남들은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주가가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고 할 때 내가 아무리 현물을 매수를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분명 다른 또 지수의 움직임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락에 배팅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는 비단 코스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스닥 차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도 이제 우리가 9월 달 있을 금리나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이슈들 또 불확실성들 또 최근에 알리바바에서 뭐 엔비디아 H20 칩을 어떻게 한다? 지금 뭐 개발한다는 소식에 약세장으로 막 끝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딥시크 터졌을 때도 보면 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크게 빠졌단 말이야. 딥시크 터졌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장들을 우리가 좀 볼 때 결국에 지수가 하락을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가는 건 현물 투자의 매수 매도 타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오히려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고점에 대한 구간들, 앞으로 하락할 때 내가 수익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지수라고 합시다. 지수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수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어떻게 우리가 이런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런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매수나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과 원칙이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할 때 이런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락을 할 때나 상승을 할 때나 우리가 이 두 가지, 또는 내가 만약에 현물을 매수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든다고 했을 때 또다시 이런 해치 물량들을, 어떻게 보면 선물 시장의 숏이라고 하죠. 이 숏 물량들을 좀 잡고 있는 게 정말 안전하게 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저와 함께 좀 해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수라고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고 이런 도움들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